네, 오늘은 아두이노의 그 우노 버전 3 최근 거 우노에 대해서 우노의 하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 지금 우노의 아두이노 우노에 따라 나온 그 컴파일러는 그 아두이노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그 스케치죠. 그러니까요. 스케치인데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 스케치보다는 이 우노에서 사용한 MCU가 우노하고는 저기 아두이노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노보다 한참 전에 나와서 그 이미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은 거를 그게 제일 제 생각으로는 개량된 것 같아요. 그 8비트 MCU 중에서는. 예, 그래서 그걸 우노가 채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하드웨어 설명은 그 스케치를 둘째로 생각하고 첫째로는 하드웨어에서 기존에 쓰던 방식에 초점을 둔 하드웨어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그 스케치 아두이노의 그 원래 스케치로 설명하는 그 저기 기사는 아주 많으니까 그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그 MCU 여기서 채용한 게 328이죠. 328 8메가 328인데 그걸 순수하게 그걸로 해서 기존의 컴파일러 그 저기 ABR 스튜디오 이런 걸로 해서 컴파일해서 특히 어셈블러로 쓰고 이런 기사는 정말 눈을 씻고 볼래 해서 드물거든요. 몇 군데 있지만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가만히 몇 개 들어보면은 틀리게 설명하는 데도 많지만 진짜 알고 설명하는 분들도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박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배워서는 그 배우기 전에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지쳐서. 그 순수한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아두이노도 두 번째고 우노도 두 번째고 이 328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쯤에 이 우노를 만났는데 상당히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8비트 중에서는 이 우노하고 우노하고 메가 2560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것도 많고 32비트로 가서 있지만 그건 뭐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노하고 메가 2560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하드웨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328 이 MCU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328을 모르고는 진짜 스케치로 몇 줄 해서 사용해보는 걸로 끝이지 그걸 가지고 뭐 어디 취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안 해본 것보다 낫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이 하드웨어 이 기판을 그 우노는 기판이니까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거기서 채용한 그 아트멜의 그 8메가 328P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328P는 발매된 지가 한 10년 안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전에는
요거 같은 패키지. 핀이 조금 다른데, 얘보다 먼저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T메가 8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핀 번호가 똑같아요. 핀 번호가 똑같고, 한 두 군데만 조심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이 328로 맹긴 기판에 얘를 붙여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전원이에요. 전원이 이렇게 같은 걸 두 개씩 뒀어요. 저기 AT메가 8 먼저 나온 거는요. 얘는 초창기 거예요. 아주 초창기 때는 AT메가 8이라고 이름이 아니고, 다른 칩도 마찬가지인데, 아트메일이 이름을, 이 앞에 AT메가라고 안 붙이고, 90S로 붙였어요. 90S, 해서 90S로 요 앞에가 붙고, 뒤도 다른데, 그 이름이 뭐냐면, 90S4433이라는 거가 얘예요. 어느 날 같은데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뭐 조금 다른 스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어디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몇 년 갔을 거예요. 한 3년 정도 가다가 AT메가 8로 3년에서 5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바꿨는데, 얘하고 8도 있고 16도 있고 32 해서 두세 가지 돼요. 하여튼 근데 얘가 값이가 쌌으니까 지금은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수량이 좀 뭐 10세트든지 뭐 그 이상 기판을 맹길 때는 얘를 썼어요. 이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여기 전원이 보신 것처럼 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어요. 접지 두 개, 5V VCC 두 개.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가운데 거 두 개는 남겨놓고, 양쪽에 있는 거는 포트로 바꿔버렸어요. 포트 2로다가요. 포트 ABCD 2 포트로다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로 설계되어 있는데 얘를 붙이지 못하겠죠. 대신 얘로 설계되는데 얘를 붙이면 그거 따면 안 될 거예요.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두 개만 여기 오렌지로 표시했는데 그 두 개만 결정적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쓸 수는 없는데 그 두 발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로 맹긴 기판에 예를 들어서 얘는 그 구로공구 상가에 자이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ABR을 많이 하는데 물어보니까 얘는 1600 얼마인가 2000원 좀 안 넘는 거로 제가 전화로 물어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몇백 원에도 뭐 절약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얘만 가져도 되게 PCB가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요 바깥에 저는 두 개는 요거 3번하고 6번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땜질이 안 되게 뭐 잘라낸다든지 뭐 이렇게 우위로 들쳐서 안 닿게 해놓고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건 아니지만은, 양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시험 볼 때는 안 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MCU 지금도 얘가 싸니까 얘 설명드리고 얘하고 뭐가 다른가를 설명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전원 두 개를 포트 2 제로 1으로 포트 2의 제로 1으로 바꾼 거하고, 또 이 TQFP-P는 PDB에 비해서 4개 발이 더 많아요. 28발이에요. 두 줄로 우노에 쓴 거는요. 28발짜리고, 얘는 한쪽에 8개씩 해서 합발 32핀이에요. 그래서 4개가 더 많아요. 이 발이.
그래서 많은 거 중에 4개를 여기서 많은 4개가 뭐냐면, 그 PDB에 비해서요. 접지 하나, 요거 저는 이 두 벌로 돼서 2개 하고, 이쪽으로 오면은 AD 컨버터가 얘가 8개가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는데, PDB에는 그 28P짜리에는 6개만 들어있어요. 제로에서 제로, 1, 2, 3, 4, 5 해서 6개, 제로부터요. 그래서 ADC가 6개만 들어있는데, 얘는 2개가 더 들어있어요. 6번하고 7번이. 그게 AD 컨버터가 8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M8이. 그래서 그 PDB에 없는 거, 28발짜리에 없는 거 2개. 그래서 4개가, 얘가 발 4개 남은 거를 요거 2개하고 요거 2개로 채워 넣은 거죠. 아마 채워놨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없는 게, 딥타입 IC에 없는 게 요거 2개하고 요거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같은 핀들은. PDB하고도 똑같고, 얘하고도 똑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핀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면은 핀 하나가 28번 보면은 포트 C5로 쓰고, ADC 5번으로 쓰고, 또 요거 클락일 거예요. 시리얼 통신할 때 요 밑에 거랑 해서 클락 단자고 해서 크게 보면 3가지 기능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28번은 하나, 둘, 셋, 넷, 요거 뭐예요? 요거 P, T, C, Y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더 들어서 4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있고 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32가요. 추가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핀 4개를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뭐냐면 요거 2개는 말씀드렸잖아요. 전원 단자였는데 똑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2개를 포트로 맹길었다. 이게 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바뀐 거죠. 생겼나 바뀌었나 하여튼 뭐 이 아래 거엔 전혀 없는 2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4개 중에 2개 얘도 AD 6번, 7번 그대로 있어요. 이 밑에 있는 8에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포트 2로 그걸 맹기는 거예요. AD만 밑에는 달랑 있더라 했는데 일반 디지털 포트죠. 그러니까요. 여기 포트 2에 제로, 1, 2, 3 해서 4개를 맹긴 거예요. 포트 2로. 그리고 ADC고 이게 더 있는 거예요. 더 기능이. 그 외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 추가된 기능, 추가된 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 근데 제 경우는 이걸 오래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추가된 기능을 써보진 않았어요. 저도요. 328은 우노에서 썼지 우노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쓰던 M8하고 지금까지는 M8하고 이 328하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MCU 2개 MCU가 그리고 거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AT메가의 그 AVR 타입의 MCU 요 328이나 기타 등등 아직까지 나온 거 전부 다 그 AT메가 시리즈가 걔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걔 전에는 인텔 거였어요. 인텔 마지막에 그 8751이라고 그러는 거. 걔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저도 그게 문제가 많고 그걸로 다 뭐 맹길어서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나 맹길어서 나가면은 뭐 이런저런 게 문제가 많이 물론 제가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얘가 나은 거를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인텔의 MCU죠. CPU가 아니고 정확히 MCU, 인텔 제품이고 얘 새로 나온 게 얘인데 얘가 뭐가 다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얘 나올 때 같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PIC 시리즈가 있어요. 픽이라고 보통 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칩이 이 아트메를 그 합병한 것 같아요. 데이터북 같은 거 보면은요. 하여튼 이 AT메가 시리즈가 AT메가 칩이 기존의 다른 인텔 계열 기존에 제가 써본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그쪽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되는데 첫째로 제가 뭐 덕을 봤다 그러나요? 아 좋구나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요 리셋 단자예요. 그 얘 나오기 전에 그 인텔 계열에서는 이 리셋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워치독이라는 거. 워치독 전용 칩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얘는 이 리셋이 내부에도 리셋이 있어요. 그 파워온 리셋이라고 내부에도 리셋이 있어가지고 이 외부 리셋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둬도 뭐 리셋이 쓰는 일을 제가 못 봤어요. 리셋이 튼튼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좀 넓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리셋은 회로를 안 맹기로 줘도 된다는 거. 이 외부 리셋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얘 바깥에 된 거니까 외부 리셋 그냥 안 건드리고 해놔도 내부 리셋으로 저기 까딱 없대는 거. 그렇게 그 사용자한테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거나 뭐 한두 개 시험 해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제 경우는 기판을 맹길고 회로를 맹길어서 그 영업 활동을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했으니까 그 경우는 이 리셋은 프로그램이 꺼지는 거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셋이 상당히 좋고 첫 번째가요. 그리고 또 둘째는 이 다른 회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둘째로 다른 건 뭐냐면 이 핀들이 그 펜아웃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이 핀들에서 그 출력 전류가 얼마나 되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펜아웃이 초기에 제가 찾아봤어요. 데이터북이에요. 그리고는 한번 찾아보고 그 뒤로는 안 찾아봤는데 초기에 찾아본 건 20mm예요. 이 한 핀에서 나갈 수 있는 전류 최대치가 데이터북에 발표된 게 20mm. 20mm는 얼마만큼 되냐면 우리가 그 파이로트로 LED 키잖아요. 반짝반짝 되게 뭐 빨갛게도 키고 파랗게도 키고 그러는 거. 걔가 데이터북이 10mm를 흘려주라고 그랬어요. 10mm면은 5V 전원에서 4.7kg, 5kg는 저항이 없죠. 없으니까 4.7kg 넘어가는 10mm 흐르거든요. 근데 실제는 LED는 5mm만 켜도 밝고 1mm만 흘려도 5V 1mm면은 5kg죠. 그래 4.7kg죠. 그렇게 넣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핀에 LED를 5mm라고 그러면 20mm니까 4개, 1mm라고 그러면 20개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력량이 좋은 거예요. 이거 전에 MCU들에 비해서. 전력량이 적어서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된다는 얘기는 외부 회로가 또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전류 리미터는 그 저항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크게 덕봤어요, 제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다 요런 단자를 제가 해놨는데 요건 또 뭐냐면 요 포트 B의 6, 7이에요. 이렇게 8개 중에 끄트머리 2개죠. 그 다른 거에 인텔 마지막까지예요. 인텔 마지막까지 8비트에서는 여기가 원래 크리탈 단자거든요. 여기 크리탈 붙이게 되어 있는 단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크리탈 1, 2라고. 근데 얘는 아까 리셋이 튼튼한 것처럼 얘는
내부 클럭도 또 튼튼해요. 다른 말로는 그게 또 이게 세 번째 얘기인데, 다른 말로 그게 뭐냐면 외부의 파워를 리셋을 안 건드려도 되는 것처럼 외부에 클럭을 안 달아도, 크리스탈을 안 달아도 잘 돌아요, 얘가요. 이게 그 MCU의 클럭은 대개 8메가, 16메가, 뭐 20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16메가 크리스탈을 안 달아도 되는 거예요, 8메가나. 상당히 그게 외부에 크리스탈을 안 달으면 벌써 크리스탈에 달라붙는 그 22P 세라믹 콘덴서 같은 거 안 붙고 그러면 회로가 엄청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안 다는 거. 얘를 포트 B에 6, 7 두 개 포트로 쓸 수가 있어요. 비트로요. 그게 엄청 좋은 거죠. 저같이 이걸 가지고 기판을 맹기로 쓰던 사람들은 이 리셋대로 요 크리스탈 안 붙이고 이걸 포트로 쓸 두 개가 늘어난다는 거. 이 세 가지. 네 가지는 뭐 지금, 네 번째 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선은 이렇게 작은 패키지에 AD 컨버터가 8개씩 들어있다는 거. 얘도 8개고, 얘도 8개예요. 이게 AD, 예를 들어 온도계 같은 거, 뭐 온도 센서 이런 거를 쓸 때는 상당히 유용한 거죠. 근데 그걸 네 번째로 세 번째 바로 넣거나 하여튼 세 번째는 딴 데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AD 8개는 딴 데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건 뭐 세 번째 반. 하여튼 이 세 가지는 그 상당히 아주 좋은 기능이죠. 개량된 기능이죠. 그 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네 번째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C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여기로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로 넣는 거를 얘 이전 버전에서는 롬라이터라고 그랬는데, 얘도 롬라이터가 있어요. 그 기능이.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그 자외선으로 지우고 또 롬라이터에 갖다 이렇게 IC를 뺐다 꼈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전기적으로 그 다운로드라고 볼 수 있죠. PC에 있는 거를 얘한테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거죠. 업로드가 아니고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그 맹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 거보다는 엄청 개량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시키는 케이블이 6핀이 필요한데, 6핀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시게 있으면 이렇게 6핀이 있어요. 이렇게. ISP 커넥터에서 6핀이 있고, 얘도 여기 6핀이 있고. 그래서 이 6핀에서 쓰는 신호는, 이 6핀에서 쓰는 신호는 6개인데, 6개인데, 전원 2개 빼면은, 6개 2개 빼면 4개고, 리셋 빼면은 3개 아니에요. 이렇게 전원 2개, 리셋, 얘까지 빼버리면은, 얘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호는 3개를 써요. 그래서 3개 쓰는 게 뭐냐면, 3개 쓰는 거가, 이 3282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M8로 말씀드릴게요. 3개 쓰는 거가, 지금 이 용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요. M8에서는 요거 2개, MIS 오고, MOSI 오고, 요 2개 오고, 요거, 저기 17번, 요거 S6 클락하고 3개예요. 요거 3개 오고, 3개 하고, 리셋 하나 오고, 전원 2개, 그럼 6개 되잖아요. 그것만 연결하면은, 다운로드를 여기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4개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아주 얘가 생기면서 이게 아트메일이
AVR 타입으로 그 MCU들을 맹기면서 아주 크게 개량시킨 거가 그렇게 3개, 4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색깔을 표시한 대로. 그러고, 대략 핀을 말씀드릴게요. 대략 핀을. 그리고 우선 이 MCU 요거 설명은 끝내고, 우노 모드 설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핀은, 포트는 뭐냐면, 여기 포트는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4가지가 있으면은 4가지 다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썬 거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써반 거만요. 그래서 포트 C는 제로 1 해서 여기 5번까지 6개죠. 6가 있어요. 이게 2번인가 3번 써봤는데 얘를 쓰면은 그 휴즈 리셋하고 요거 같이 쓰는 거 리셋 핀을 PC로다가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써놓으면은 이게 여기다 다시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양산을 할 적에 여기 프로그램이 아주 완성된 거 최종적으로 넣고 나면은 그때 얘는 포트 C에 6로 써도 되겠죠. 근데 실제 개발할 때는 그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요거까지 써야 될 일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포트고, 이 포트에서 제가 좀 생각나는 거는, 그렇게 이 포트, 이 C 포트는 ADC는 뭐 제가 ADC는 많이 썼기 때문에 ADC 6개하고 요거 6번 해서 8개, ADC 8개는 포트 C에 지금은 이건 2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C가 아니에요. ADC만 달랑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C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일치하고 여기서는 328은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예로 설명드리죠. 뭐 제가 안 써본 건 안 써봤다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건 제가 시리얼 통신 많이 했기 때문에 요 핀은 요 핀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RxD0 TXD0였는데 제로를 붙인 거 보니까 이게 한 벌인데 또 뭐가 한 벌이 더 있나 봐요. 제로 붙였으니까 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M8에서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포트 D로 쓰거나 통신을 안 쓸 때는 포트 D로만 쓴 건데 여기 그래서 이 RX TX 2개하고 포트하고 여기 써본 거고 여기는 인터럽트 제로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 인터럽트 제로네요. 첫 번째 인터럽트에 요 인터럽트 제로는 외부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 인터럽트 제로 여기가 원인데 여기가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2개는 많이 썼어요. 포트로 쓴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당연히 썬 거니까. 그리고 포트로 쓴 거에는 요거 2개고 요거는 외부 인터럽트 2개, 제로 원 2개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쓴 거고 2단자하고 2단자는 그냥 포트 D로만 쓴 것 같아요. D. 그리고 새로 생긴 거니까 328에 있는 거니까 우노에서 프로그램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PCB 설계하고 어셈블리로 제가 설계해서 쓸 때는 이거 2개 안 써봤고 이 크리타를 아까 설명드린 거는 많이 썼어요. 여기도 D인데 이 단자들이 이걸 PWM으로 쓸 수 있는 단자예요. PWM 출력이 나오는 핀이거든요, 이게. 그 전에 여기 A-in1, A-in0 요 2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당히 유용한 단자인데, 필요한 단자인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알라고 그럴 때는,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잖아요. 바꿔서 그 값이 얼마인지 아는데, 요 단자 2개는 뭐냐면, 그렇게 값을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로 컨버전 AD 컨버터를 했던 얘기는 디지털 값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값을 보진 않고 요거는 뭐냐면 요 두 개는 이 원이 크냐 요거 아래 이 7번 PD7 11번으로 들어온 게 크냐 얘가 크냐만 볼 때 두 개를 비교만 해 AD 컴프레터 단자예요 요거는 비교. 그래서 요거는 AD하고 뭐가 다르냐면 얘는 클락을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엄청 거의 리얼타임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회로 설계할 때 빠른 비교가 필요할 때 이거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썼고요. AD는 클락을 여러 개 잡수거든요. 그래서 포트에 이게 그렇게 그런 게 있고 요 B에는 특별히 뭐 한 건 없고 포트 B 이건 사료한 거서 그런데 여기에 내려가서 이게 설명드리 이건 본 거니까 요거는 그 저기 다운로더에 쓰는 거예요. 요거 세 개는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두 개 조금 전에 A는 여기 위도 같아 있는 거. 얘가 가졌던 건 위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래로 컴퓨터 두 개 하고 요 단자가 여기 뭐냐면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거는 이렇게 보니까는 PWM 출력이 6군데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메가 발은 3개예요. 요렇게 해놓은 거 요거 3개. 그렇게 여기 메모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328에 6개인데 요 3개는 공통이란 얘기예요. 우노 R3. 328이 우노 R3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3개고 딴 핀에 3개가 PWM을 내놓을 수 있는 단자가 3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요거 3개는 ISP고 요거 2개 AD 뭐 설명 그냥 요걸로 제가 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더 추가된 거는 뭐 써보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뭐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위 PWM은 뭐냐면 PWM은 그냥 뭐 실제 쓸 때 그 PWM 뭐냐면 요런데 여기 예를 들어 디지털 핀 아웃은 결국은 로 레벨이 나오나 하이 레벨이 나오나 두 가지 뿐이잖아요. 그렇게 껐다 켰다 우리가 스위치 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포트 C에 2 요 발의 신호가 하이로 됐다 로로 됐다. 실제 얘는 5V 쓰니 5V 전원이 얘는 5V 써요. 근데 요새 그 새로 나온 것들은 뭐 3.3V 쓰는데 5V 썼다 가정하면은 2단제 5가 나왔다가 0V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자들이. 근데 PWM은 그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타이밍이나 PWM을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 얘들 3개는 뭐냐면 우노에서는 6개죠. 그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6개요. 이 단자가 상당히 유용해요. 요것도요. 여기 쓴 이 아날로그 컴패레이터만큼 얘도 유용해요. 얘는 그냥 여기 하이로 나오는 거고 뭐가 다르냐면 얘도 하이로 나오는데 얘는 자동으로 나와요. 한번 설정해주고 출력을 해놓으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0.1초로 하이로 나오면 0.9초는 로가 되겠죠.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0.9초는 하이로 내놓고 0.1초는 오프로 내놓으면은 하이로 된 게 많고 그래서 그 PWM으로 뭘 하냐면 전동 불밝기를 한다든지 DC 모터 그렇게 온이 많이 되면은 많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피드 컨트롤 이런데 밝기, 백열전구 밝기 뭐 이런 거에 이 PWM 신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엠파를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기능에서는 우노가 처형은 328이나 기본 거인 같고 328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럼 더 있는 게 뭐냐 저 위에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긴 더 있는 거를 제가 안 써본 거 말고, 안 써본 거 말고 보다도 그 기판에서 내놓은 거는 얘를 가지고는 PWM을 3개밖에 못 내놓는데 우노는 6개를 내놨어요. 3개가 더 있거든요. 핀으로다가요. 그 우노 핀 거기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328 전에 얘를 쓰고 얘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주절거렸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MCU, 그 왜 MCU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냐면, 저는 이 보드를 가지고 스케치 랭귀지로 해서 그 하이 레벨로 해서 온오프 되고 이러는 거를 위주로 거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하드웨어로 설계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어셈블리나 C 이런 거로 다 해서 제어 보드를 자동화 보드로 설계하는 쪽에 이런 쪽에를 유도한다는 건 뭐 말이 좀 그렇고, 그쪽에를 많이 공부하고 학생들도 그쪽을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정년한 지도 오래됐는데, 저는 초기에는 얘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TTL이라고 아시잖아요. 일반 IC TTL을 쓰다가 8080이 물론 고전에 몇 년 전에 나와 있었죠,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간 거가 70년 중간서부터 조금 활발해졌어요. 근데 그 전에도 들어와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 연구소나 대기업에서는 썼을 거예요. 대기업은 제가 모르고 연구소는 약간 감을 아는 게, 그 삼보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용태 박사가 전자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실 적인데, 그때 그 전자기술연구소가 워크숍을 많이 했어요. 저기 회사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 30명씩 와가지고 8080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거기서요. 저도 회사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8080을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적성이 맞고 그래서 그게 75년 전일 거예요. 제가 교육 당긴 게. 세 번째인가 두 번째 갈 때가 그 왜 중국 민항기에 한번 넘어온 적 있잖아요. 춘천에 불시착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강남 퍼밀에서, 그때는 전자기술연구소가 구미로 이사 갔을 때예요. 강남에 있다가. 그래서 구미차를 타려고 터미널에 있는데 그 비상뉴스가 나오는 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MCU 2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드를 설명드릴게요. 예, 아두이노 보드는 요 보드예요. 이게 아주 다크 블루라고 그러나요? 이런 색을. 요 안에 쓴 건 하얀 글씨예요. 요 안에 쓴 거는 하얀 글씨 뿐인데, 그렇죠. 뭐 옆에 이 보드 사면은 이 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6천 얼마. 이 보드 사면은 이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 보드에 쓴 글씨만. 그래서 이 글씨는 제가 아래서 저기 설명드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라 해도 맞을 거예요. 요 ISP 설명드린 거, 요 핀 번호 요거는요. 그러니까 여기 13번까지 있고, 13번까지 요쪽 오고, 이쪽에, 여기는 전원 커넥터니까 여기도 아니고, 이게 포트 C거든요. 근데 여기 포트 C라는 말은 없어요. 아날로그, 여기 아날로그 썼잖아요. 아날로그. 그 ADC 이 6개 있는 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6개 있는 거가. 그 2개는 빼놓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통신칩, D포트의 통신칩하고, 여기가 뭐라냐면 디지털이라고 해놓고 PWM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요 마이너스 표시, 요거 바 표시한 게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PWM을 신호를 낼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아래서 설명드린 그 표시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빨갛게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가 6개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 M8하고 이 모드에서 뭐 M8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M8에 3개 있는 거, 요 3개 추가된 거에서 6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설명이 PWM이라고 그래 놓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핀 번호도 다 있는데, 얘는 다 있잖아요. 3개, 4개, 5개. 근데 6번째 얘는 여기 비어 있어요. 그건 아마 빼먹은 거죠. 이거 그리는 아두이노에서. 이거 아두이노 거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이거 빼먹은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 보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 아두이노의 계획은, 이 운을 맹길 때 아두이노의 계획은, 그 PC의 스케치, 컴파일러가 스케치예요, 이름이. 그래서 얘만 PC로 연결하면 돼요. USB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USB 있잖아요. 얘만 PC로 연결하면 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가 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이 이 USB 전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장점 중에 하나죠. 그것도요. 이 보드 자체가 MCU 장점은 아니고, 이거를 설계할 때 이 USB 커넥터에 전원 난자 2개 있잖아요. 그 전원을 얘가 쓰게끔 해놨어요. 물론 여기 따로도 있어요. 근데 뭐 어지간히 시험 볼 때는 얘 쓰지 뭐 미쳤다고 또 이걸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PC하고 얘하고 붙어서 스케치를 돌려서 시험을 해볼 수 있죠. 시험을 해봤는데 지금 이 그림은 간단히 그렸는데, 이 보드에 이게 이 사진이, 이 보드를 보시면은 LED가 4개가 있어요. 요거 하얀 거 요거 LED인데, 요거 L자 써 있는 LED, 또 TX, RX 요렇게 있는 거, 또 여기 보면 ON이라고 해서 파워 들어오면 얘는 노냥 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만 이거 USB만 연결하면은, PC에 스케치 돌리면은 그냥 얘 하나 연결한 거로 그 스케치를 돌려서 스케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보드를 테스트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프로그램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램프를 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건 통신하고 관계된 거니까 이거 하나 켜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그 이태리에서 뭐 저도 검색해서 읽은 얘기니까, 이거를 그 교육용으로 이렇게 해서 맹길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오늘 요 LED만 설명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요 LED는 얘의 이 328 이렇게 생긴 모양을 PDB라고 그러잖아요. 요 핀 이쪽에서부터 5번째 요거 포트 B5예요. 얘를 하이로만은 켜지게 돼 있어요. 여기 얘가 켜지게. 그러니까 외부에 보면은 검색해보면 저항 안 하고 LED 부셔서 뭐 어디다 끼고 다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해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로도 넣었어요. 해로 보시면은 그 포트 B5가 요거예요. 요거 이 단자가 요 단자인데, 하이로만 얘가 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통신 TX-RS는 요거 2개고, 파워는 요거예요. 여기 녹색으로 그린으로 한 거. 그러니까는 전원만 연결하고도, 여기 전원만 연결하고도 그 프로그램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두이노 스케치를 저도 스케치로 이렇게
시험은 해보고 돌려보고 이런 거 켜보고 그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건 그 아두이노 스케치에 들어가시면은 뭐 거기 테스트 프로그램이 아마 20개 넘을 거예요. 한 화면이 쭉 위아래로 있으니까 샘플이죠. 그걸 꺼집어내서 그냥 컴파일해서 그냥 지금 컴파일해서 돌려보면은 이게 반짝거려요.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20개가 넘어요. 20개, 30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 아두이노 스케치, 그러니까 그 무슨 개발 툴이라고 그럴 때는 그 컴파일러, PC에 드는 컴파일러고, 이게 타깃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타겟하고가 보통 롬라이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얘는 지금 EIC가 이게 무슨 ATM가 16U인가 그래요, 얘가요. 아예 롬라이터를 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설계를 잘 한 거죠. 그래서 PC에서 오는 걸 얘가 받아가지고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 램프는 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해를 보시면은 이 램프는 OP앰프를 하나 거쳐서 켜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포트 B5가 여기서도 이 커넥터에 쓰고 또 그 ISPS도 써요. 이게 클락 단자가 SCK라고 하는 클락 단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나 거쳐서 LED를 바로 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놓으면 다른 거 할 때 영향을 주니까 오피앰프를 넣어서 입력을 아주 하이 임피던스로 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군데서 쓰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오피앰프를 써서, 오피앰프를 써놓으면 앞에 입력 임피던스가 높아지거든요. 아주 하이로 올라가니까, 음, 그러니까 얘가 좀 세게 얘기하면은 이 G회로가 요 노란 거에 포트 B5예요. 여기가요. 포트 B5 얘가 안 붙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여기 하이임피던스면은 그렇잖아요. 회로 설계를 요거는 다른 데서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빨간 거 두 개는 얘는 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그리고 좀 밑에 C포트는 이거, 그리고 노란 거 두 개는 이쪽 거 두 개, 이쪽 요거 하나 해서 두 개. 그렇게 해서 이 커넥터 네 개가 이렇게 여기 오렌지 두 개, 빨간 거 두 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걸 그 아두이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두이노 입장에서 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저 아래에서 설명드릴 때는 그 아두이노 스케치로 컴파일해서 테스트 하는 걸 위주로 설명드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진짜는 이 하드웨어를 알아서, 그래서 제가 MCU도 밑에서 설명을 길게 드린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가 바라는 거는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두이노가 우노를 맹긴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해서 그 이후 해로 어떻게 PC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돌려보는 거, 그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부터 설명은 저같이 예를 들어서 얘를 써서 어떤 자동화 보드를 개발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포트가 어떻게 된 거는 두 번째 요 내려가서 설명드리고, 겉에서 PC, 그러니까 개발 그 컴파일러는 어차피 IBM PC에서 하는 거니까 걔하고 어떻게 달라붙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먼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두이노에서는 얘 하나로 붙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두이노가 아닌 거를 쓰실 때도 얘는 붙여야 돼요. 왜 붙여야 되냐면 전원을 쓰는 거죠. 얘 전원을 요거 파랗게 요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아두이노에서는 그 신호 단자
여기서 그 USB 신호 그 전원을 다 썼지만은 아두이노가 아니고 예를 들어 AVR 스튜디오를 깔거나 뭐 AT메가 스튜디오, 아트밀 스튜디오를 깔거나 해서 또 다른 컴파일러를 깔아서 아두이노하고 상관없이 할 때는 얘는 전원만 써요. 물론 이쪽 쓰면 이것도 필요 없죠. 이쪽에 뭐 12V 넣어서 얘가 5V 맹기르고 뭐 3.3, 얘가 3.3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쓸 때는 이것도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이쪽은 전원으로만 연결하는 거고 그렇게 아두이노 시스템이 아닐 적에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그 컴파일러 돌려서 헥사 파일 맹기는 건 어디로 오냐? 여기로 와요. ISP 커넥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아니에요. 요렇게. 이쪽에 그 다운로드는 안 쓰는 거죠. 물론 얘도 쓸 수 있어요. 이 보드를 써서 뭘 해봐요. 예를 들어 핀이 모자란다든지 CPU를 2개를 써야 될 경우는 얘도 쓸 수 있어요. 얘 쓰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요 4개 여기 4개가 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해로 보면은 요거 4개예요. 저게. 그리고 ISP 6개. 이 MCU가 2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ISP 2개 이렇게 이 4개하고 여기 3개거든요. 저는 빼면은요. 여기 한 7개는 쓰고 이렇게 얘는 이 아두이노가 얘는 어떤 확장이나 외부 뭐 확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저기 여기 USB 여기 받아가지고 얘가 요 통신으로 해서 이 얘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요 밑에 2줄이요. 요거. 그랬으니까 얘는 남는 핀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보신 것처럼 요거 내버려 뒀잖아요. 요거 여기 내버려 두고 이 밑에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커넥터를 해서 뭐 빼쓰기 해놓질 않았어요. 요것도 아마 뭐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원래 다운로드 돼 있던 거를 한번 망가뜨린 적이 있죠. 근데 뭐 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328은 완전히 전 핀을 다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은 연결은 이 ISP 커넥터로 된다는 거. 전원 넣고 PC하고 연결은 얘뿐이에요. PC하고 연결은 전원을 얘를 넣는다면 뭐 PC로 USB가 붙겠지만은 그렇게 쓰세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현재 그렇게 쓰고 있어요. PC하고 연결은 그렇고 아두이노 쓸 땐 스케치 연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제 다른 그 기사의 꼭지는 대개 여기 컴파일러 깔아놓은 거가 AVR 스튜디오 4.18, 418로 한 것들이 제가 지금 30개쯤 올라가 있는데 거기 쓴 프로그램 소스 샘플들은 AVR 스튜디오 418로 남긴 거예요. 7도 나와 윈도우 10에 7도 있는데 제가 순발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건데 걔가 그 418하고 그 XP에서 돌던 거죠. 윈도우 10 나오기 전이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PC에서 보면 얘가 USB로 돼 있어요. 여기 얘가 PC 쪽 가면은. 근데 스케치에서는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제가 써보니까 그 USB 남바를 바꿀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또 잘 해놓은 거예요. 쉽게.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찍어서 바꿔놓을 수 있게. 근데 이 AVR 스튜디오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순발력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다 깔아놓고도 10을 못 쓰고 428 그 전에 XP 버전을 쓰고 있는데 뭐 컴파일러에서 맹기는데 지장 없으니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AVR 스튜디오 4.18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PC로 연결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 포트 그렇게 커넥터가 여기 2개, 여기 2개 밑에 말씀드린 건데 얘는 전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요거 노란 거 한 거 3개만
얘 확장용 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물론 얘한테서 나왔는데 이 핀은 여기다 같이 나가 있어요. 이 핀은요. 이 핀은 조금 전에 여기 LED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이거는 세 개만으로다가 얘 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노가 다른 버전이 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TQFP로 여기가 붙어서 맹긴 거. 근데 걔도 커넥터는 똑같으니까 아마 그 4개, 얘보다 발 4개 많은 거, 그거 어떻게 내놨는지, 이런 식으로 기판에 쓸 수 있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헤로이는 저거 하나니까 그냥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개 확장용 포트만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은 끝내도록 할게요. PC 연결되는 건 요거. 그러니까 그 스케치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 번호는요. 이 번호는. A1이 스케치에서 아두이노가 그냥 맹기로 놓은 이름이에요. 해봤어요, 제가요. 이게 포트 C 제로거든요. 이게 포트 C의 제로. 그렇게 해서는 알아듣질 못해요. 이 아두이노의 컴파일러 스케치가. 그래서 스케치도 뭐 돌려보세요. 보시는데 얼마만큼, 그 장점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지금 어셈블리로 C나 어셈블리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4개 포트 확장만 해로보다는 이게 편하니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기는 이쪽 포트 이건 전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요거는 C 포트인데 요 A로 표시한 거예요. 요 안에 이름은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 아두이노의 컴파일러가 알아듣는 말.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른 데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왜 말해야 되냐면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얘기인데 쭉 미스김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제 미스김이니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스체라고지. 왜 미스김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메이커가 이렇게 맹기로 놓은 거니까요. 아두이노가 이렇게 맹기로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이름도 여기 포트, 이 노란 거가 포트 번호예요. 포트 이름이에요. 자, 밑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컴파일러로 하려면 이걸 써야죠, 이거요. 포트 C하고 포트 B, 포트 D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다 참고, 다른 기능 쓰실 때는, 인터럽트 쓰시고 그럴 때는, 뭐 여기 통신 2개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통신. 근데 이게 사실은, 포트 뒤에 제로 원이거든요. 이 컴파일러, C 같은 데서는, 저는 C는 옛날 터보시만 해보고, 그 뒤로 안 해서 모르겠는데, C에서 포트 제로 원으로 아마 받을 거예요. 근데, 물론 328을, 인크루드 파일을 328로 지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써도 읽어도 읽지 모르겠는데, 어셈블리에서는 요렇게 해야 되죠. 여기 노란 거, 여기 노란 거, 여기까지. 요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뭐냐면, 요거 연두색 2개는 여기하고 같아요. 왜 같은 거 2발을 저기다 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연두 낀 2개는 같은 거고,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이 ISP 커넥터에 이렇게 오렌지로 2개 표시해 놓은 거는 이게 그 후렛 케이블이거든요. 요 6P짜리가. 그 핀은 1번 핀이 있잖아요. 갖다 낄 적에. 여기 1번 표시예요. 요거가요. 여기 1번 표시. 이 커넥터, 이게 설명이 이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요 까만 점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도, 얘도 여기 있고요. 그게 제가 표시한 요거예요. 돌려키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스케치, 아두이노가 아니고 다른 컴파일러 써서 하드웨어 개발할 때, 자동화나 이런 개발할 때는
여기 노란 거 하고 요 ISP로 쓴다. 물론 전원이고. 그리고 더 설명드릴 거가 뭐 어셈블리 프로그램도 어디서 설명했으니까 제가 한 30개인데 거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이거 계속 할 거예요. 한번 제가 원고를 빼먹지 않고 써놓고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림 보면서 원고 쓰기도 쉽지도 않고 브로그 같은 데 써보니까는 제 홈페이지나 그 홈페이지가 제가 한 40년 한 50년인가 40년 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쓴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게을러져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는 대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똑같은 하드웨어 설명을 한 2, 3주 안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따라오는 거는 그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거. 그거 어디 한두 번 나가 있는데 어셈블리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 뭐 그 수신 루틴 이거 232 수신 루틴 이런 거 설명할 때 나가는 거 이렇게 어떤 그 성격 이 핀의 성격에 따라서 두세 군데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컴파일러 다운로드해서 컴파일러 세트하는 것도 한 번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PC하고 연결하는 거 여기 이거 그 컴파일러 418 또 7 그 올리는 거 한번 할 거예요. 또 그건 며칠 새로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기서 더 설명드릴 거는 여기도 뭐가 되어 있는 요거 녹색으로 해놓은 거 뭐냐면 얘는 28발짜리인데 밑에는 32발이었잖아요. 거기 AD 2개가 더 있었잖아요. AD 2개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이게 AD 0, 1, 2에서 5, 6, 7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요 밑에 여기 하얀데 그거 설명드리려고 이 녹색 해놓은 것 같고 포트 이 2개, 4발 중에 이쪽에 2개 있던 거는 그건 제가 공부를 안 했네요. 그거는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찾아놓지 않아요. 찾아놨으면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바로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여기 있기는 있는데 요거 전원을 전원 2개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PB, PC 포트 2인데 포트인데 이게 포트 B예요. 근데 이건 넘기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끝맺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교에 아시겠지만 올해 코딩 교육이 생겼잖아요. 그 2년 동안 유예해 놨었거든요. 저는 초창기부터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국가가 이렇게 이 하드웨어 교육에 대해서 신경 지금도 안 쓰고 있어요. 대학의 교수들도 이렇게까지 실무가 없으니까 별거 아닌데 수재들만 이거는 사실 기술이 아니거든요. 기능이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분들은 틀림없이 하드웨어를 해가지고 하드웨어 하게 되면 어셈블리 하게 되거든요. C 하시면서 해서 좋은 직장 찾길 바라는 마음 뿐이에요. 이렇게 하드웨어 알고 어셈블리 아는 경우하고 C 랭귀지나 그 외에 무슨 VB 무슨 무슨 파이썬 무슨 그거 한 거, 이 하드웨어 아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특히 무슨 우리나라 뭐 최고로 치는 직장은 이쪽 계통에 공부하시면 우면동 LG 중앙연구소나 뭐 수원, 삼성, 무선 사업부인데 이쪽 하시면 면접 보실 때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쪽에 그렇게 해서 가서 그게 그렇게 가서 가고 뭐 그런 게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는 말씀이 있죠. 뭐 그게 꼭 행복한 거다라고는 안 돼도 좋은 거다라고는 목표를 한번 잡아놓고 그쪽 공부했으니까 그치 거기는 일단 객관적으로 제일 꼭대기라고 그러니까 가볼 필요는 있잖아요.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건 그때 얘기고 꼭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젊은 분들도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문자나 뭐 이렇게 저기 어떻게 연락처 남겨놓으시면 그분 설명드려서 문자로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으니까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쓰긴 오래 썼어요. 쭉 설명드린 디테일서부터 썼으니까 실제 쓰는 데는 뭐 안 써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제가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저도 해보고 공부해보고 결과를 보고 스코프를 파형 보고 이러고선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여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써본 거에 대해서는 근데 써본 거가 한 80% 넘을 거예요. 인터럽트 통신, PWM 그 정도는 그리고 디지털 IO, AD 컨버터 뭐 그 정도에서는 뭐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다른 쪽 회사 거가 아니고 이 아트멜의 AVR MCU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